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진입니다. 때가 쉬울 수도 있는데 실상 그렇게 오늘 시장 보니까 만만치 않은 시장이네요. 네. 만만치 않아. 왜냐면은 네. 금리 떨어졌다고 성장주가 올라간다고 사실 성장주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그동안에 이제 싼 주식들이 최근에 계속 올랐는데 이제는 또 싼 주식들도 휘청휘청하고 만만치 않은 시장 흐름인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보다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싼 거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싼 놈들이 올라가는 건 있지. 네. 근데 옛날처럼 근데 싼데 많이 올라간 게 이제 또 떨어져. 싼 것 중에 많이 올라간 게 떨어져서 또 싼 걸로 가야 돼. 네. 많이 안 오른 것 중에 그럼 싼 걸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더 싼 거를 또 찾아야 돼. 그래서 네. 이 시장이 순환이 엄청나게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네요. 예. 네. 뭐 잘못 선택하면 그냥 계속 손가락 빠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곧버스나 인버스도 이제 재미가 없고 시장 상황은 그냥 마치 박스권에 갇힌 것 같은 모양새지만 또 반면에도 종목 단으로는 또 하나씩 또 뜨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 단으로는 팍팍 튀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 비싸지 않은 주식 잘 지키고 있다가 팍 뜨면 좋아지는 그걸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러네요. 계속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종목 전세 같은데요. 오늘 뭐 시장 코스피는 정말 0.09% 올라서 마무리를 했고요. 껌딱지 이 사상 최고치입니까? 사상 최고치 아니죠? 사상 최고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날 사상 최고치 달성하면 좀 너무 심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상 최고치 막 이러면서. 네, 좀 아쉽죠. 사상 최고치.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일 텐데 종가로. 뭐 계속 근처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몇 포인트? 사상 최고치가 3,249 아니었나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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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스닥은 아직도 997.6포인트입니다. 0.65%. 그나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네. 바이오주가 좀 올랐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3,500억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16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각각 200억, 350억씩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3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00억 매수했습니다. 확실히 기관은 박스 매매하나? 샀다 팔았다 자주 하네요. 네. 순매수가 샀다가 팔았다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 상승률 1위는 제지주였습니다. 네. 종이 목재 업종이 3%나 올랐고요. 네. 국제 펄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펄프 가격이 925달러라고 합니다. 1톤당. 1년 동안 60% 상승한 수치고요. 연초 대비로는 55%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모든 원자재의 궤적이 비슷하죠. 네. 네. 중국의 수입 증가가 아마 원인으로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경기 회복도 영향을 좀 많이 끼쳤습니다. 네. 펄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는 것은 종이 중에서도 이 백판지와 인쇄 용지인데요. 백판지는 이제 제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포장 용지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엠모 회사 정말 힘든 엠모 회사 있거든요. 네. 엄청 힘들었거든요. 요거는 몇 년간 진짜 싸지만 주가는 절대 안 오르는. 왜냐면 자금 조달을 한번 잘못했어요. 동해 펄프를 인수하면서 너무 비싼 자금을 탐방을 갖다가 눈알 뒤집어진 줄 알았잖아. 그 자금 조달 얼마 했었어요? 했더니 7% 했다는 거야. 동해 펄프를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돈을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돈을 땡겨 왔는데 너무 비싼 돈을 땡겨 온 거야.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인수한 거길래 7%? 한 10년 됐어요. 아. 저기 강남에 있어요. 탐방을 2번이나 3번이나 갔거든. 너무 싸서. 그 얘기 딱 듣고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인수하고 나서 또 불황이 왔어요. 한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대표적인 싼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돈을 땡겨가지고 사버리니까 승자의 저주 비슷한 게 되더라고. 최악의 상황이네요. 예. 비싸게 사고 이자 비용대로 비싸게 나가고. 그렇죠. 업황도 업황 꺾였고. 근데 이제 된다 했는데 야 이제는 진짜 되네. 주가는 많이 올랐겠네 이미. 예. 네. 그래서 국내 제지업체의 판가 인상으로 좀 많이 전이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만 이번 그 펄프 가격 상승은 골판지 쪽으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좀 이때까지 좋았잖아요, 골판지. 골판지 외에 이런 거 있잖아. 막 백상지 뭐 이런 거는 아무 종이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골고루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현대차증권의 박종렬 연구원에 따르면요, 펄프 계열인 인쇄 용지와 특수지의 수출 판가는
펄프 가격과 연동해서 반등 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내수 가격은 고객사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수출과 내수 둘 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오늘 무린 페이퍼가 24% 올랐고요. 무린 PMP가 8%, 대형 포장이 5.7%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무린 PMP가 펄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예전 이름이 동해펄프예요. 그렇군요. 네. 확실히 펄프도 자기네가 하면은 이 수혜를 받겠네요. 네, 근데 그 동안에는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힘들었어요. 진짜로. 네. 그리고 오늘 2위 업종 상승률을 기록했던 건 서비스 업종 2.3%인데요. 이 안에는 신세계 INC가 10% 올랐고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각각 5%, 4%씩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만 성장주다 하고 떴어. IT 리그들은 성장주 아니요. 우리만 성장주요. 까불지 마로. 뭐 이런 분위기였죠. 네. 주체금리 내려가는 거 보고 성장주 사야 될 것 같은데 한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장주가 네이버 카카오라서 네. 그래서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런 느낌 드는데 IT 성장주들은 바보 됐음. 네, 반도체 없어졌음. 뭐 이런 분위기. 아, 나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본적인 우리의 툴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네. 시황이 점점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은데. 아, 빨라요. 네, 아, 너무 빠릅니다. 아, 진짜. 이게 밈 주식만 빠른 게 아니고 일반 주식도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지금 아마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은 이러고 있을 걸. 어떤 그쵸. 면에서는. 그러니까 수익 실현 아직까지 수익 실현하기 멀었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분도 꽤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이런 느낌 좀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는 느낌 들죠. 네. 네, 오늘 신세계가 아마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이베이 코리아의 우선 협상 대상자의 선정을 영향을 아마 요기요 입찰도 근데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베이 코리아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영향을 좀 더 받을 것 같은데요.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보 중에 이제 롯데쇼핑은 3조 원대 가격을 써냈다고 합니다. 3조 원 초반대. 네. 그리고 신세계는 4조 원대 인수가를 써냈다고 알려졌고요. 네. 기존에 이베이 코리아가 원했던 거는 한 5조 원 정도이죠. 네. 아직도 격차가 좀 있지만 일단 롯데쇼핑은 너무 낮은 가격을 써냈고 아마 신세계가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롯데가 기업 문화가 좀 그래요. 껌을 팔아서 그런지 돈을 잘 안 쓰는 문화가 있어. 또 나 잡혀갈까봐.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엘모사에서 나한테 또 말을 못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좀 어느 정도 이거는 알려진 이슈이기 때문에 돈 안 써요. 예. 돈 안 씁니다. 네. 예. 비용 그래서 그 IMF 때 벌떡 일어난 거 아니야. 진짜 좋은 점이죠. 싹 다 망했거든. 싹 다 망해 혼자 살은 거야. 돈 잘 안 쓰니까. 직원들한테도 돈을 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못하겠고. 예. 네. 예, 신세계가 이 롯데보다 1조 원이나 높게 써낸 거는 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예, 쓱닷컴 갖고 있잖아요, 신세계에서. 이 쓱닷컴이 해외 운용사로부터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이제 1조 원 정도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약정으로 걸었던 게 5년 내에 거래액 10조 원을 달성을 하겠다. 그리고 상장 약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쓱닷컴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거래액이 한 4조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모자라네. 그런데 예, 지금 성장률로 치면은 23년까지 10조 원 달성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한 20조 원 정도의 거래액이 되기 때문에 인수가 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이걸 인수해야 이제 스타컴 상장까지도 마무리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신세계 INC가 오늘 10%나 올라서 상승을 해서 신세계 나가고 INC는 그쪽 IT 담당 회사죠. 신세계 네. 그룹의. SI 업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룹사의 플랫폼도 담당하기도 합니다. 네, 옛날에 구로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도 구경 갔던 생각이 나요. 이 주식으로 한번 멍드신 분도 알죠, 제가. 회사가 너무 싸. 진짜 너무 싼 거야. 가봤더니 얼마였더라? 1,몇백억이었나? 시총이 그때? 그 십몇 년 전에? 오늘 자꾸 십몇 년 전 얘기하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다 한 번 올랐어요. 크게. 그 언제냐면 2012년도쯤인가? 한번 크게 올랐거든요. 12, 네. 13년도에. 그래갖고 한 자산운용사에서 눈 달린 자산운용사 이름이 무슨 아이스 있어요. 눈 달린 자산운용사에서 이걸 몰빵을 찍었어. 3년간 안 가. 빠지기만 하고. 정말요? 폐업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깝네요. 운용사 대표가 택시 운전한다는 설도 있었어. 진짜요? 네. 내가 그때 그 운용사 되게 순수해 보이시더라고. 그분이 이제 회사 설명을 쭉 하는데 내가 쫙 듣다가 그거 있잖아요. 실력은 안 돼도 저건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할 줄은 모르지만은 저 연주가 좋은 연주다 안 좋은 연주다 정도는
판별이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내 실력은 그렇게 안 되지만 그렇죠. 그때 들으면서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싸한 느낌 들었었는데 결국 그 신세계 INC에 의해서 저격당해서 폐업의 수순을 밟았던 그런 자회사 또 자문사도 운용사도 있었습니다. 전문 투자자도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교훈이 있네요. 또 리스크 관리는 또 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정말 그 뭐냐면 그 몰빵을 찍을 때는 그냥 온 존재가 앞뒤 사방 좌우 할 것 없이 위아래로 보고 지하에서 보고 항공에서 촬영해도 좋아 보이는 놈들한테 몰빵을 쳐야지. 안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와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이익 증가가 꺾일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덜 계산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올라가지고 벌떡 일어섰었거든. 그거 말고도 옛날에 OCI로 한번 또 된통 얻어 당하신 분도 있어요. OCI로 일어났다가 OCI로 앉으신 분도 있어요. 워낙 변동성이 컸잖아요. 과거에. 그 OCI 때문에 스타가 되셨어요. 운용사도 차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벌떡 일어날 때 한 종목 몰빵이 맞는데 또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야, 이거 어깨뿐이 보면 되는데 네. 어깨뿐 많이 안 보겠지? 네. 예.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도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네, 레키로나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거는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레키로나 투여한 환자군은 이제 위약 환자군과 비교해서 중증 악화율이 고령이나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 환자인데요. 이 고위험군 환자 대상으로 72%가 감소를 했고요. 훌륭하네요. 예, 그리고 전체 환자에서는 70% 감소를 한 통계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3상까지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코로나 걸려도 이거 주사 맞으면은 많이 나아진다는 얘기네. 네. 7할은 나아진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통계적 유의성도 입증이 됐다고 밝혀가지고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번 임상 결과를 거쳐서 이제 미국 FDA 그다음에 유럽의 EMA 등에 이제 제출을 해서 정식 품목 허가까지 따낸다는 계획이고요. 네. 효능이 이 정도면 아마 글로벌 통과는 가능할 것 같고 이제는 얼마나 팔아가지고 얼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리느냐 이 네. 계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잘 되면 좋겠네요. 네, 예.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 13%나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스타항공 지금 인수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쌍방울과 이제 하림그룹이 인수 대상자였고 그 인수를 한다는 소식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림에서 입찰을 포기한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네. 오후 3시까지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는 기한이었는데 이때 하림이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졌고요. 네. 펜오션 관계자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인수 금액 이외에 추가로 갚을 채무가 적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당연하지. 많죠.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수치로 언급을 저희 해드렸는데요. 우리 나치빠님이 이거 자본 전액 잠식이고 부채 많다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000억이고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이죠. 게다가 부채가 2,000억 있는데 이 중에서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직원 급여하고 세금인데 이 두 가지가 한 850억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자금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쌍방울그룹의 광림 컨소시엄만 이스타항공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 이외에 사모펀드도 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21일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쌍방울그룹은 한 17.7% 쌍방울이 올랐고요. 인수가 유력해지니까. 예, 네. 그리고 하림은 마이너스 20%, 하림 지주도 마이너스 4%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중에 가면 누가 더 좋은 건지 사실 몰라. 그렇죠.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면은 진짜로 항공수요가 폭발해가지고 막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아가지고 떼돈을 벌 수도 있는데 가봐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이제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셧다운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아산 공장의 소나타와 그랜저 생산 라인이 16일에 휴업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고요. 첫 번째는 이제 4월 달에 12, 13일에 했고요. 두 번째는 19, 20일에 했었고 세 번째는 이제 5월 달에 24일부터 26일까지 중단을 했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공장도 14일부터 21일까지 가동 중단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6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하계 휴가 때문에 공장 휴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생산 차질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부족 때문에 기존에 3교대였었던 걸 2교대로 전환한다라고 이걸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제 공급차를 다변함으로써 대응을 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그래도 차량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결국 종가에서는 많이 상승해서 마무리했고요. 기아차는 마이너스 1.5%, 네. 현대차는 마이너스 0.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거에서도 금리 물가 상승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 자동차가 되죠. 반도체가 수급이 원활하게 풀리면 하반기부터 차들이 풀릴 텐데 차가 풀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상당히 재미난 대목이에요. 뭐냐면 신차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반도체 그러겠죠. 가격 올려줬으니까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 요인이 아닐 거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차 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한국에 중고차 별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다르게. 그 SK 엔카 뭐 이런 데 가보면 옛날에 차 많았는데 요즘 별로 차가 많이 물량이 줄어들었군요. 줄었군요. 네, 물량이 줄었어요. 네. 그만큼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중고차 살 때가 아닌 거지. 제일 비싸게 중고차를 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빨 꽉 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굳이 이빨 꽉 물지 않습니다. 뭐 연 2,000km 타시는데 뭐 그냥 전처럼 한번 택시 한번 더 타면 돼. 사실 또 이게 자동차 회사한테 그 돌맞을 얘기긴 한데 한번 잘 따져보면 차를 새로 사서 운행하는 게 저렴한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택시를 타는 게 저렴할 것이냐. 지금 저희 지점에서는 그거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렇죠. 예, 하고 계신 분이 매일 택시만 타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예, 택시만 타고 다니시는데 대략 제가 물어보니까 1년에 한 1,500만 원 거의 택시만 타고 다니시네. 진짜 전적으로. 근데 한 1,500만 원 내외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근데 뭐 차값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을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기름값, 그다음에 보험료, 그다음에 뭐죠? 감가상각도 제일 큰 게 감가상각이고 또 하나 더 있잖아. 기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리비, 예, 수리비 뭐 이런 것들 오일 교환비 등등 타이어 뭐 교환 뭐 등등등등 다 따져 보면은 5천만 원짜리 차를 살 경우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조금 편한 건 있겠지. 집 앞에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운전하고 되게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진짜 한 달 만에 운전을 하고 왔어요. 시간은 조금 단축됐어. 근데 그게 단축이냐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책을 하나도 못 읽잖아. 그렇죠. 자율주행이 안 되거든 아직. 사실은 제가 운전하기 싫어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차를 이미 타고 있지 않습니까? 남이 운전해주면 자율주행 아닌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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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안 써. 전철 자율주행 되지, 열차 자율주행 되지, 버스 자율주행 되지, 택시 자율주행 되지. 나는 입력만 하면 돼. 어디까지 가주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어디까지 가는 것만 보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아끼는 건 운전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는 거를 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닌가. 그 점에서 보면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택시 타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 방송은 택시 기사분들은 거의 안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니까요. 자동차 보유자들은 상당히 많이 듣고 있으시죠? 돈 맞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은 자동차를 사게 만들 겁니다. 그렇죠? 운전 2,000km밖에 안 하는데 자동차 갖고 있고, 네. 저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업종 하락률 순위를 보니까 일관성이 있더라고요. 뭐 철강, 통신, 증권, 보험 이쪽이 다 떨어졌습니다. 은행. 네, 은행 대표적이죠. 은행 많이 빠졌어요 오늘. 네. 대표 은행들 막 2%씩 빠지고 그러던데. 네. 네, 뭐 그렇고요. 그리고 니케이에서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TSMC가 미국의 첫 패키지 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에 TSMC가 부지를 하나 매입을 했었거든요. 이걸 밝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만 이외의 지역에 세우는 첫 패키지 공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기 원하는데 이에 대한 부응하는 첫 행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들여서 2024년까지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을 세우기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건 이미 건설 중이고 또 여기서 나오는 건 아이폰과 맥의 프로세서에 사용되는 5나노 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TSMC까지 이제 미국의 편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TSMC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하는 게 뭐 이게 또 웃기는 얘기야. 왜냐면은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 대만이나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 M1 프로세서나 M2 프로세서 저거 맥 프로세스 만들면 결국은 미국에서 조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근데 어쨌든 별로 상관없지. 반도체는 뭐 이동 비용 해봐야 전체 비용에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테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TSMC 제일 큰 고객이 어디입니까? 애플. 애플이죠. 왜 애플일까요? 사전에 교감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왜 애플일까요? 왜 애플일까요? 능숙하게 되돌려 치는데? 기술력이 아니 제일- 기술력하고 상관없는데. 그래요? 그럼 뭐지? 제일 비싼 칩을 만들거든. 애플이. 네. 애플이 한 일이 뭐예요? 작년 올해 한 일이 뭐예요? M1 프로세스로 천하통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밑에서부터 위로 쫙 그렇죠. 휴대폰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맥북 에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만들었고, 이제 맥북 프로까지 만들려고 그래요. 응? 그리고 아이맥 프로, 저기 패드 프로도 만들고, 그거 전부 M1 칩이거든요. 네. 향후에 M2 칩 나와요. 이건 뭐예요? 고성능 칩이잖아요. 네. 그럼 이건 어디 공정을 가요? 5나노 공정, 5나노 공정 가죠. 자, 그러면 세상에 어느 회사가 애플보다 5나노 공정 제일 비싼 공정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제일 비싼 공정이고 제일 고가 사양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어느 회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퀄컴, 스냅드래곤 뭐 890 뭐 이렇게 해서 고가 사양 전체 자기네 판매하는 AP 중에 10% 안 될 겁니다. 그죠? 네. 삼성 갤럭시 2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해도 전체 대수로 따지면 삼성이 갤럭시 파는 것 중에 한 10%도 안 될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만 많이 쓰지 저기 인도 같은 데 쓸 수가 없는 폰이야. 아프리카, 인도 뭐 어디 못 써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개수는 얼마 안 되거든. 근데 이놈의 애플은 M1 프로세서 그 비싼 칩을 제일 많이 주문하거든. 엄청난 양을.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최고의 고객이에요. 그러면 그건 뒤집어서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가 애플한테 압박을 가하면 TSMC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런 논리적인 정연성이 있죠. 네.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예,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가제서울의 얘기인데 뒤에 제가 몇 가지 이 미국 공장과 관련해서는 제 얘기예요. 네, 그거 붙였죠. 가제서울 한번 모시면 좋겠는데 잘 안 와. 어쩔 수 없죠. 아니 저희가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완벽한 이거 딱 유튜브를 만드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게 질의응답하는 건 좀 싫어하는 것 같아. 네. 가제소울 참 훌륭하죠. 그 테크 애널 중에서는 최고. 테크 애널이란다. 테크 유튜버 중에서는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가 언제일 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코노미스트 51명에게 월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33%는 9월 FOMC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다른 33%는 12월 FOMC를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16%는 내년도 1분기다. 그리고 10%는 10월에서 11월이다. 올해. 공식화하고 테이퍼링 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건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렇지. 네, 시점을 조사를 한 거고요. 야, 근데 30%가 9월달 이후를 60%가 9월달 이후를 본다고? 그렇죠. 되게 뒤로 보네. 네.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 때 나올 것이다라고 답한 비율은 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이렇게 빠지는 거구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8월 잭슨홀 미팅을 유력하게 꼽았던 증권사가 국내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블룸버그 조사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6%는 내년도 2분기 이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물가 상승률이 빠져야죠. 네. 물가 상승이 빠져야 돼요. 얘기한 것처럼 6월이 피크치고 7월부터 빠지는 거야. 네. 그건 명확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이 높은 게 베이스 이펙트는 6월 달까지가 크거든. 작년도 6월 달까지 팍 죽었다가 올해 지금 올라오니까 이게 작년 대비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서 빵 뛴 것 같지만 작년도 6월 이후로는 올라왔으니까 베이스 이펙트가 작은 거죠. 작년 대비로는 덜 올라가는 거죠. 기저효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죠. 네. 죄송합니다. 영어 할지도 모르는 애가 영어 써가지고 가짜 넣겠다. 그게 아니고 네. 기저효과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효과. 예, 네. 더 쉽게 얘기하면 작년 대비 작년 그 상반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크게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슬금슬금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도 대비 올라가는 폭이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리가 떨어진 건 거기에 대한 확신과 베팅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박종현 본부장을 한번 모시고 싶은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문의는 드렸습니다만. 네. 기다려 보시죠.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